현역가왕 3-6회 12살 이수연에게 닥친 압박과 홍지윤의 몰락. 무대는 늘 공정한 척한다. 조명은 모든 얼굴을 똑같이 비추고 음악은 모두에게 같은 박자를 건넨다. 그런데도 딱 한순간, 딱 한 숨결의 흔들림이 승패를 갈라놓는다. 그리고 6회는 그 잔혹한 진실을 유난히 선명하게 드러낸 회차였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공기가 달랐다. 대기실의 웃음은 얇았고 서로를 향한 인사는 지나치게 밝았다. 누군가는 오늘은 뭔가 터진다 는 듯 손목을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목을 풀다가 갑자기 멈췄다. 카메라가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6회가 특별히 위험했던 이유는 단순하다. 모두가 결정적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역가왕 3위 중반부는 늘 그렇다. 초반의 기대감이 중반의 압박으로 변한다. 칭찬은 의무가 되고 실수는 증거가 된다. 한 번이 삐끗이 흔들리는 서사가 아니라 무너지는 캐릭터로 편집된다. 그 순간부터 참가자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떠맡은 인물이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믿기 힘든 이름이 있었다. 1. 12살 이수연, 천재라는 칭찬이 만들어낸 감옥. 이수연에게 붙은 수식어는 화려했다. 12살이라고 믿기지 않는 성량, 표정 연기의 괴물, 한 소절로 분위기를 바꾸는 아이. 하지만 6회에서 그 화려함은 칭찬이 아니라 구속이 되었다. 왜냐하면 천재에게 허락되는 건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천재여야 한다는 것. 이수연이 무대에 오르기 직전 화면은 짧게 그의 손을 비췄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그 떨림조차 서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자막이 붙는 순간 이수연의 무대는 이미 노래가 아니라 시험이 된다. 6회의 핵심은 여기다. 이수연은 음정을 맞추기 위해 무대에 오른 게 아니다. 기대라는 괴물을 만족시키기 위해 올라야 했다. 그리고 기대는 언제나 배고프다. 압박의 3단계. 기대 오른쪽 화살표 비교, 오른쪽 화살표 낙인. 기대, 다음엔 더 놀라게 하겠지? 비교, 전 회차보다 덜한데? 낙인, 이제 끝물인가? 이 흐름이 무서운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감정의 편집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6회에서 이수연은 잘했다. 그런데도 보는 사람들은 잘했는가가 아니라 더 잘했는가를 찾기 시작했다. 무대가 끝난 뒤 한 박자 늦게 터진 환호가 그걸 증명한다. 관객은 감동했고 동시에 계산했다. 이수연에게 필요한 건 단지 고음이 아니다. 별표 실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서사의 완충장치다. 즉, 완벽한 아이가 아니라 성장하는 아티스트, 위 스토리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한 번의 흔들림이 몰락이 아니라 변화가 된다. 그런데 6회는 잔인하게도 그 전환을 허락하지 않았다. 2. 홍지윤의 몰락,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였다. 자, 이제 제목 속 가장 뜨거운 단어, 몰락. 이 단어는 자극적이고 위험하다. 하지만 6회에서 홍지윤이 맞닥뜨린 건 실제로 몰락처럼 보이는 순간이었다.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실력 자체라기보다 타이밍과 프레임에 있다는 점이다. 홍지윤은 안정형이다. 무대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선이 탄탄하며 기본기에서 무너질 확률이 낮다. 하지만 중반부 경연에서 안정형은 종종 불리해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반부는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별표 누가 사건을 만드나 별표로 관심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6회는 사건의 회차였다. 12살이 압박, 예상치 못한 선곡, 심사위원의 미묘한 표정 변화, 관객 반응의 온도차, 그리고 편집이 만드는 긴장. 이런 판에서 홍지윤의 장점인 안정감은 역설적으로 안전으로 보이기 쉽다. 안전은 좋지만 방송은 안전만으로 흥분하지 않는다. 그 순간 홍지윤은 잘하는 사람에서 익숙한 사람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익숙함은 무섭도록 빠르게 관심의 중심에서 밀려난다. 몰락의 실체, 하락이 아니라 서사의 상실. 홍지윤이 위험해진 건 점수 몇 점이 아니다.
별표. 이번 회차에서 사람들이 홍지윤을 어떤 인물로 기억하느냐. 별표가 문제다. 6회에서 홍지윤에게 필요한 장면은 단 하나였다. 아, 홍지윤이 이걸 해내는구나. 그런데 무대가 끝났을 때 남은 건 홍지윤은 늘 그 정도는 하지 라는 반응에 가까웠다. 이 차이가 잔인하다. 전자는 승리를 부르고 후자는 탈락의 그림자를 부른다. 3. 6회 승부의 진짜 전장, 노래가 아니라 심리였다. 이번 회차를 심층 분석하면 점수표 위에서 싸운 게 아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먼저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전쟁이었다. 이수연은 실수하면 끝이라는 공포와 싸웠다. 홍지윤은 나의 안정감이 무기가 맞나? 라는 의심과 싸웠다. 다른 참가자들은 지금이 기회다 라는 욕망과 너무 티 내면 역풍이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 이럴 때 승부를 가르는 건 기술이 아니라 압박을 다루는 방식이다. 압박을 이기는 두 가지 방식. 공격형, 더 크게, 더 세게, 더 위험하게 간다. 흡수형, 흔들림을 숨기지 않고 감정으로 바꾼다. 이수연은 공격형을 시도하다가 순간 흡수형으로 전환한 느낌을 줬고, 홍지윤은 흡수형을 택했지만 그 감정이 사건으로 폭발하기 직전에서 멈춘 인상이었다. 결과적으로 화면은 위기의 이수연을 더 크게 잡고 안정의 홍지윤을 더 조용히 흘려보낸다. 방송에서 조용함은 종종 패배처럼 보인다. 4. 누가 승리할까? 세 가지 시나리오 예측. 여기서부터는 가능성이 게임이다. 6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결정되진 않는다. 오히려 6회는 다음 승부를 위한 지형을 깔아놓는다. 시나리오 A. 이수연이 승리한다. 압박을 이겨낸 서사가 완성될 때. 이수연이 이기는 길은 명확하다. 다음 무대에서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과 해석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 만약 이수연이 12살답지 않은 을 벗고 이수연답다 라는 평가를 얻는다면 그 순간부터 압박은 족쇄가 아니라 완관이 된다. 사람들은 천재를 좋아하지만 천재가 인간이 되는 순간을 더 사랑한다. 시나리오 B. 홍지윤이 반격한다. 안정감. 2. 카리스마로 바뀔 때. 홍지윤의 해법은 더 안전하게가 아니다. 안정감을 기반으로 한 번은 칼을 뽑아야 한다. 선곡, 편곡, 무대 동선, 표정의 결, 무엇이든 홍지윤에게도 이런 얼굴이 나는 장면이 필요하다. 홍지윤이 다시 중심으로 오려면 사람들이 역시 잘해가 아니라 별표 와 이건 처음 봤어 별표를 말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나리오 C. 제3위 인물이 승리한다. 6회는 왕좌 이동위 전조. 중반부의 가장 잔혹한 결말은 주인공 둘이 싸우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왕좌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수연은 압박에 묶이고 홍지윤은 서사에 밀리는 순간 제3위 참가자가 사건을 만들면 판은 뒤집힌다. 6회는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누가 우승 후보인가? 가 아니라 누가 다음 회차의 분위기를 지배할 수 있는가? 로 질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5. 결론. 6회는 실력평가가 아니라 운명 편집이었다. 이 회차를 보고 나면 이상한 감정이 남는다. 누군가 잘했고 누군가는 흔들렸는데 그 사실보다 더 강하게 남는 건 별표. 이제부터 무섭다. 별표는 예감이다. 이수연은 12살이라는 숫자 뒤에 숨을 곳이 없다. 잘하면 당연, 흔들리면 끝이라는 잔혹한 프레임 속에서 버텨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프레임을 깨는 순간 가장 강력한 서사를 손에 쥘 수도 있다. 홍지윤은 무너진 게 아니다. 다만 6회는 홍지윤을 주인공으로 잡지 않았다. 방송은 때로 실력보다 이야기의 방향을 따른다. 그리고 방향을 잃은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몰락이라 부른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과연 누가 승리할까? 답은 다음 회차의 점수표가 아니라 단 한 장면에 달려있다. 카메라가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찍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찰나에 찾아온다.
마이크가 숨을 삼키고 조명이 눈동자를 파고들고 관객이 숨을 멈추는 바로 그때. 그때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왕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